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씨가 임명을 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씨의 개혁, 혁명을 위해서 앞장을 섰던 혁명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민주당의 개혁의 칼날이 김명수 씨 턱밑을 파고들자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한 것이죠. 놀라울 일은 없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조국 씨도 문재인 씨를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 씨의 혁명 과업을 엉망으로 망쳐 놓았고, 추미애 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혁명 과업을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쏟아놓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언제 이 혁명의 칼날이 그들을 겨냥하면서 달려들 것인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 삼권 분립을 깨뜨린다. 이런 마치 자기가 헌법을 지키는 공무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생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째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혁명 앞에서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혹시 그의 인생은 결국 어쩔 수 없는 법관이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에 이 사건은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 국회에도 거의 일당이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에서 법원을 잡아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권 분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국회가 문재인 민주당 국회다. 그러면 이것은 권력 분립이 없는, 권력이 하나로 통합이 된 그런 일당 독재,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에서 독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혼자서 다스린다. 그래서 독재인 것이죠. 그러면은 사법부, 법원을 국회가 먹겠다. 국회 밑에 거느리겠다.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건국 헌법이 권력 분립을 규정을 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규정한 것이죠.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 우선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면은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주권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의 권한은 불가분이다. 단지
네가 이것을 행사해라. 주권이 있겠죠. 주권자의 뜻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66조 제4항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러면은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는 대통령과 행정부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합한 그 집단에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이고,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래서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수권이라고 합니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상장을 수여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러한 것을 수여한다. 헌법에 있는 이 조문들은 그러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을 국회가 먹겠다. 국회 밑에 두겠다. 또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해서 정부하고 의견도 같고 행동도 통일을 한 국회 다수당. 그들이 국회를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도 지배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완전한 그 독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애초에 이렇게 3권이 나뉘어서 3개의 통치기관을 두고 이들이 각각 다른 행정을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행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무효화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헌법이 그대로 있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실정법상의 범죄이고 그것도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하는 그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옛날 영국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대략 370년쯤 전의 일인데 그때는 영국에서 의회군 군대하고 그 다음에 왕의 군대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편이 나뉘어 가지고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때는 영국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의회는 있다 이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왕이 직접 이 행정 집행을 하는 왕의 그 정부가 있다. 그러면 법원은 어디 있었을까? 재판을 해야 하니까. 이 법원은 왕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군주시대, 조선시대에 보면은 재판은 당연히 왕의 그 밑에 그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재판을 했습니다. 영국도 그러했는데 우리하고 좀 우리의 조선시대하고 다른 것은 의회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구도가 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1647년 영국에서는 내전 중이었죠. 그때는 국가명도 영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전 중이었는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무슨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무슨 인권을 지키기 위한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 왕이 있고 의회가 있던 그 시대에는 이 일반 그 평민들, 서민들에게는 인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국사에서는 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늘날에는 시빌 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왕정하에서 이것은 엄연히 반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때 대영제국의 왕인 사실은 여러 나라의 왕입니다. 그때 이 영국의 왕은 찰스 1세가 의회 군대에게 체포가 돼 버립니다. 이제 뭐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들이 그 영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을 죽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1649년 1월 이제 찰스 1세는 이 의회에서 하이코트, 이 코트는 이제 오늘날 그 법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라고 하면은 뭐 높은 법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이코트라는 그 법정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영국에 대한 반역죄 이런 혐의로 그 피고인으로 불러다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재판권은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피고인석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법정에 왕은 피고 적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자기네가 임의로 하이코트라는 법정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붙잡아다가 피고인으로 세운 것이죠. 찰스 1세는 아무도 나에게 재판을 할 수 없다. 신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비웃거나 비난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찰스 1세의 주장은 370여 년 전 그 당시에 그게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이코트를 개정을 해도 오늘날 같으면은 그 법관들이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크로멜 군부가 이 일부 의원들, 그때는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이 됐겠죠. 그들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재판을 강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은 아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때의 그 재판은 그 참가한 사람들이 유죄라는 뜻으로 그 반지에다가 이렇게 반지로 도장 찍는 거 봤죠. 영화 같은데 이제 그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이 조작됐다 하는 것이 지금은 아마 그쪽이 더 확실한 것 같은데 영국에서 연구를 하고 또
계속 확인을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크로멜이 그 조작을 하는데 관여를 했다. 사실은 찰스 1세는 그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처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1월 29일 의회의 하이코트는 찰스 1세에게 유죄 판결을 합니다. 이 찰스 1세의 죄명은 좀 뜻밖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렇습니다. 대영 제국의 그 백성들을 분열시킨 죄, 그게 이제 대역죄인 것이죠. 왕을 처형하기 위한 유일한 죄명이 바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국민이 서로 다투게 만든 죄, 이것이 된 겁니다. 그렇게 유죄 판결을 하고 이제 사형 선고를 한 것이죠. 찰스 1세는 1649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가지 않아서 1660년에 왕정 복고가 됩니다. 망명 중이던 그의 장남이 찰스 2세로 즉위를 하고 이 왕정 복고 후에 영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바람이 붑니다. 이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 이 하이코트에서 왕에게 유죄 판결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잡혀서 처형을 당하죠. 또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꺼내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듣던 능지처참 이런 것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가 법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쪽에 가서 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한 이 하이코트, 그것이 처음으로 법원을, 왕을 심판하는 이 최고법원, 이것을 의회가 가져간 그런 예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370여 년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삼권 분립하고 이들의 이권 분립하고 어느 것이 최신입니까? 설명이 필요 없겠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최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도 인정하는 사실은 인간은 한번 알게 된 것을 모르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문명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겠죠. 그게 물리법칙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 개인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것을 과거로 되돌리는 그 에너지, 그것은 막대한 에너지 투입이 될 것이고, 그 에너지 투입을 우리는 잔혹한 독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법원이 어떻게 국회의 노예화 되고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사실은 문재인 민주당의 노예가 된다. 김명수 씨는 원래 문재인 씨의 노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그래도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원을 통째로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 밑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차 하고 그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국회에서는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죠. 이제 그 대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원 12명을 두는데 형식적인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됩니다. 나머지 위원 11명은 법관 3명. 그러면은 이제 8명이 남죠. 변호사 4명. 이들은 법관이 아닙니다. 재판 제도와 행정 전문가 4명.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법관은 아니죠. 그런데 이 나머지 8명 가운데 4명을 상임위원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위원 2명, 전문가 위원 2명.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이 대법원장이 위원장인 걸 보니까 법원에서 대단한 조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원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예 법원이 추천을 하지 못합니다.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이죠. 국회가 추천한다. 법원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다. 벌써 일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법관 인사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법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법행정위원회가 한다. 국회에서 추천해서 법관 아닌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그 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 행사를 한다. 그러면 법원이 이제 점점 헛개비가 되어간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사법행정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대법원장에게 없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도 허수아비가 되는구나. 그리고 법원은 남의 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곳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 집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역시 대법원장에게 없다. 사법행정위원회에게 있다. 이것이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걸 원한다고 요청을 해라 하고 보낸 그 문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제 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대법원이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제 그런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법원 행정처의 관계자는 이건 거의 무슨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문재인 민주당의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 행정처를 대체할 그 회의 기구, 그것은 법관이 대부분, 그 위원 대부분을 법관이 하고, 그리고 적절한 숫자로 외부 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직도 보면은 법원에 무슨 발언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은 현재의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은 찬성한다. 자기 일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 이외에 개정안에 있는 모든 주요한 내용은 다 반대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을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그 형식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 내용, 거기에 반대한다.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이따 나와서 다른 데 보직 받고 돈 잘 벌고 이러고 살면 되지. 무슨 대법원장에 그렇게 미련이 있어서 그거 반대한다. 이러는지 좀 뜻밖입니다. 이 문재인 민주당 국회에서 이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려고 여러 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또 요번에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 대략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은 얼만큼 뺐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당연히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법원 조직법이라고 하는 일반 법률로 설치하는 기구가 되겠죠. 이제 이걸 따지는 겁니다. 헌법과 일반 법률은 서열이 다르다. 당연한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법률상의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가 헌법상의 기관인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대법원장의 권한 대부분을 사법행정위원회가 가져가도록 한 거, 이거 안 된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법행정위원회가 거꾸로 대법원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요만큼 줄게, 이거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법질서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은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 중에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시행된 그 건국헌법은 대한민국 위에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건국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때로부터 그 헌법은 대한민국을 운용하는 매뉴얼로서 작동을 한 것이죠. 그 이후 지금 제9차 개정 헌법 또 헌법 제10호 같은 것이죠. 이 현행 헌법까지 모든 헌법은 대한민국의 운용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 그 건국 헌법은 격이 다르죠. 건국 헌법 이후의 모든 헌법, 그게 대한민국의 그때그때의 최고법입니다. 그 밑에 법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률도 그 시대의 헌법을 치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위반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훗날의 헌법이, 훗날의 헌법에 맞는 법률이 그 이전 시대의 헌법을 부정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어떻든 단순하게 말해서 헌법은 최상위법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조건 무효다. 헌법재판소 갈 필요도 없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서야 헌법이 최상위법이다. 헌법을 지켜라. 이렇게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들 말로는 아주 민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이름에 민주라는 두 글자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집단입니다. 어떻든 이 문재인 민주당의 그 혁명 과업으로 진행하는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 김명수 대법원에서 밝힌 겁니다. 좀 귀담아 들어야 하겠죠.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법관이 빠르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관이 정치화된다. 이러면 국민 여러분은 바로 그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재판을 보면은 왠지 문재인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는,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그런 재판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 이제 이런 말을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의 법관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이 저 재판 공정하지 않다고 했던 이야기들, 그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법관이 그럴 리가 없다고 했던 그러한 답변을 이제는 거둬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또 영장 전담 판사, 이 인사를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지옥이죠. 지금 여러분이 여러 차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영장이 발부되는가, 기각되는가, 국민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죠.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지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재판이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 자기들 법관조차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겠습니까? 또 과거부터 좌파들이 자기들이 대놓고 인정을 하던 정치 검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정치 검사, 문재인 민주당 쪽에 줄대고 싶어하는 검사나 경찰, 법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나라의 공무원이다. 국민의 일꾼이다. 문재인 민주당 2년 후에 사라지게 되면 그래도 나는 성실한 국민의 일꾼이다. 이렇게 해줄 것을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도 내 이웃이고 또 같이 살아가야 할 공존의 대상이니까. 설령 일단의 정치 세력들이 혁명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공무원은 일을 제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이 형사 사법 절차에 복무하는 공무원들, 또 법관들, 그들만큼은 그래도 법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 일단은 대법원장 권한이 사라지게 되고 이러니까 이러면 법관들이 정치재판한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법관들 다 때려잡아야 하는 것이죠. 피고인석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먼저 국민에게 사죄부터 하고, 그리고 헌법을 어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재판 정치화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겠죠. 좌파 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 좌파가 과거에 그 보수 우파들은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던 좌파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왠지 저거는 도끼를 훔쳐간 인간처럼 보인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법관의 재판도 꼼꼼히 분석하고 살피고 비판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민주당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현재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은 우선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 31명이 제출한 것이 이탄희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 이제 사법부는 믿을 수 없는 곳이다. 너희는 이제 죽어라.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했다. 자기 임기 중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 하고 약속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버렸던 것인가? 아니면 이거 해도 대법원장의 권한은 멀쩡할 줄 알았던 것인가? 자기 것만 챙기면 된다는 마음이었던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대법원 산하에 사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이 이 두 건을 소개를 합니다. 근거로서. 그러면서 국회가 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런 취지하에 개정안을 내놨다. 그래서 국회가 위원을 추천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 등 35명이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은 판사 탄핵이라는 것을 실현시켜 보이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죠. 그의 개정안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법관 아닌 출신 6명, 그리고 이들이 포함된 12명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관을 반은 보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서 또 바뀔 것인지 그것은 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법관이 2,888명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받고 대법원장에게 임명됐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그런데도 10년마다 형식적인 연임 심사를 통해서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니까 법관이 별다른 잘못이 없으면은 거의 연령 정년 그때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 이제 이것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법관 인사위원회 위원이 지금 11명인데 그걸 21명으로 늘리고 그러면 10명이 늘지 않습니까? 이 10명은 일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해서 채워넣자. 법원이 말도 못하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최기상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건 생무식한 소리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기상 의원, 이게
어디가 틀렸고 왜 바닥부터 다 잘못됐는지 궁금하면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 떠버리고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사법개혁 의견서라는 것을 냈는데 바로 이러한 위원회 이런 거 만들자. 대법원장의 그 권한을 박탈하자. 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문재인 민주당 국회에게 먹힐 그런 위기의 순간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거의 이런 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거 자기들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째서 문재인 민주당 이 혁명 세력이 사법부 너희는 도저히 구제불능으로 썩은 집단이야. 이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의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법농단 가운데 아주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그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양승태 사법부가 뭐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소위 그 위안부 사건 또 그 징용공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농단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다. 애국심도 없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겠다 하는 거는 그 머리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 문재인 민주당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죠. 사실 자기들이 이거를 억지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망가져 버렸죠. 일본이 아직 작심하고 이 문제로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는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대들이 한국의 근대사를 왜곡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그 위안부 또 징용공 이들의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그들이 자신의 권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써서 그 기회를 찾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이다. 지금 풀고 있는 그것은 일본한테 끌려다니는 방식이고 그거 문재인 씨 알고 있죠?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도 패배고 큰 소리를 쳐도 패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좀 이긴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우리 거 다 뺏기고 손해만 보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애초에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본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해치고 일본의 편을 들어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사법농단하고 연결지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망가져도 적당히 망가져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에게 있어서는 위협이자 생명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김명수 대법원하고 법원이 죽을 것이고 그것을 뒤집어 놓게 되면 문재인 민주당에게 죽을 것이고 알아서 능력껏 살 길을 찾아야 하겠죠. 지금 문재인 민주당 이 혁명 세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그거 틀렸다. 부패한 것이다. 겉모습을 보고 본질은 빼놓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거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는 그것을 고수하면 죽으면 됩니다. 국회 밑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 그 앞에 이야기한 민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동일합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법원은 개혁해버려야 된다. 양승태 법원만 나쁜 게 아니고 김명수 법원도 나쁘다 하는 겁니다. 애초에 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권을 뺏어야 한다. 이제는 확실히 느꼈겠죠. 그런데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1, 2, 3, 4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상규명,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재발 방지.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려면 대법원장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법관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재발 방지까지 끝이 나야 사태 해결이 완료된다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 측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법개혁, 이것이 바로 이 재발 방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법관 인사를 국회에서 하고 법관의 정년까지 그 임기가 10년 단위로 연장되던 거 그거 그렇게 이제 보장해 주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모든 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도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그 사법개혁은 누가 해야 합니까? 법원 스스로 해야 하겠죠. 법원이 못해도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정부나 국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사법개혁을 국회가 그리고 민중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민중에는 민변, 참여연대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태 자체,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는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사태, 문재인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일, 이게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삼권 분립이 무너진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겁니다. 3개 통치기관 중에 2개가 손을 잡고 법원에게 내 밑에 들어와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통치기관인 법원의 권능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본인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 자리를 얻은 이수진, 이탄희 이들은 사법부를 단두대에 세운 실행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비명을 얼마나 잘 지르는지 지켜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